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저자는 짐 스토벌, 출판사는 나무생각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미상을 수상한 NTN 방송국 창립자이자 대표이다. 18살에 희귀병 진단을 받고 시력을 잃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긍정적인 사고로 전 국가대표 역도 선수로 활동했으며 30여 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그리고 투자 중개인, 기업가로 살며 성공을 음미했다. 그러면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깃발 지키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선택권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아기 때는 전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주거나 관계된 것만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쓰인 깃발을 손에 들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남들이 내 깃발에 멋대로 글씨를 쓰도록 놔두는 우를 범합니다. 그들은 내 깃발에 이런 말을 씁니다. 멍청하긴, 넌 평생 그렇게 살 거다. 넌 할 수 없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이면 깃발은 온통 이런 낙서로 덧칠이 되어서 원래 쓰여있던 메시지도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긍되지도 않을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이 내 깃발에 쓰거나 내 머리에 우겨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비판은 죄다 마음에 담고 칭찬은 죄다 흘려보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나를 정말로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넌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말해주면 겸손히 미덕이라, 운이 좋았다 라거나 과찬의 말씀이라며 딱히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요? 나에 대해서 정작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 없이 무례한 말을 하면 그들이 내뿜은 독을 내가 응당 받아야 할 사약인 양 꿀꺽 삼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하고 능력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타인이 함부로 내 깃발에 낙서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커다란 머릿속 지우개를 마련해서 원래 문구가 다시 잘 보이게 낙서를 지워야 합니다. 인생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비단 저만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살면서 원하는 것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것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머리에 가득 찬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거침없이 움직이는 것이 또 우리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이다. 이것은 유사 이래 지난 5천년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0명이 되는 위인들이 줄곧 해온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습관이 되곤 합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실패의 구렁텅이는 깊어만 갑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잘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고 또다시 잘 되다 보니 잘 되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매일 명심할 격언이 있습니다. 찾고 있어야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안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기대에 맞는 일들이 착착 벌어집니다. 반대로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오늘을 시작한다면 그날은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두 경우의 객관적인 상황은 아마도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바라는 결과를 찾았기 때문에 바라는 결과가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에만 골몰한 나머지 멋진 나날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준 선물을 못 보고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동안 그날은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열심히 바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어디 좋은 일 없나? 어디에 좋은 게 있을까 바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하루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한 생각은 평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한 날을 보내게 될 때 습관처럼 어디 좋은 일이 없나 내심 기대하고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만발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가 덮쳤을 때 라디오에서 들은 어느 이재민의 인터뷰가 잊히질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 집이 있었지만 이제는 허허벌판이 된 땅에서 한 젊은 남자가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내리에 평생 남을 만한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운 몇 벌이 우리 가족이 가진 전부입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모두 무사하니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다 있는 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모든 게 다 있다니 어쩌면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말에서 교훈을 반추해 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결국 그리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긁어 모으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덜 중요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기 전까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파괴된 지역은 다시 복구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깨지고 무너진 삶을 추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힘을 찾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가장 힘들고 고된 시간에 이르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자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은 남을 위해 일했습니다. 음식과 물품을 실은 트럭이 전국에서 빠르게 모여들어 구호가 필요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들, 정부와 민관기관들, 교회와 비영리 단체들도 모두 멋지게 헌신해 주었습니다. 인생이 최악을 보여줄 때 우리는 최고를 보여준다. 이런 멋진 말이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삶과 꿈의 잔해에서 더 단단하고 멋진 삶과 꿈을 쌓아 올리는 힘, 이런 능력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걸 잃더라도 여전히 친구와 가족이 있고 계속 나아가겠다는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행복의 열매를 맺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결여된 무언가를 찾아 어둠을 더듬는 꼴입니다. 다리가 세 개가 균형을 이룬 수틀 의자를 상상해 보세요. 다리가 하나만 없어도 의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집니다. 진실로 행복하려면 반드시 할 일과 사랑하는 사람과 지향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셋이 다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할 대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간은 매일 누구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1분 1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성공과 행복의 저울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빈둥댈 수 있는 열대의 예쁜 섬을 낙원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 문학작품은 또 얼마나 많던가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타인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정서적으로 나 자신 밖으로 나가서 타인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지향하는 대상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희망하고 거기에 힘을 쏟는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곳만을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내 눈앞에 무언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사는 존재입니다. 살면서 다시 조용한 절망이 찾아오거든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내 영혼을 가만히 살펴 이 세 가지 중에서 없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할 일인지 사랑할 사람인지 바라는 건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돈과 시간, 교육 같은 요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아닙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건 모두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들 요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질 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앞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최고로 멋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하지만 남들은 내 생각만큼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남의 시선에 그렇게까지 연연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위대한 날들을 진주 목걸이 꿰듯 이으면 됩니다. 위대한 하루를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밤에 베개에 머리를 붙이고 누워서 하루의 일을 돌아볼 때 만족감이 들면 됩니다. 오늘 내 삶의 목적을 얼마나 잘 쫓았는지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거기다 그 목적이 올바른 것이라는 점에서도 확신이 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정말로 유익한 일에만 애를 쓰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홍길동을 쫓아 우르르 내달리더라도 휩쓸리지 마십시오. 최근에 저는 비즈니스 출장과 휴가를 겸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 우선순위도 삶의 우선순위도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새삼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그날그날의 우선순위에 좀처럼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누락되는 게 당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일정을 짠 게 아니라 일정을 먼저 짜고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서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주말을 낀 사흘 휴가나 친구와의 특별한 점심 식사 같은 걸 고대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비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시간은 절대로 그냥 나지 않습니다. 스케줄에 넣어야만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인간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스케줄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을 일정표에 일단 써놓고 나서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나머지 칸은 모두 다 업무 스케줄로 채워도 됩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과 같은 가치 있는 시간은 일정표에서 절대 건드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해야만 하는 너무 많은 일들이 홍수처럼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어제는 흘러갔고 내일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알다시피 영어로 현재는 선물이라는 단어와 알파벳이 같습니다. 선물 같은 지금을 살고 선물 같은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 든 몸과 마음을 돌보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육체와 두뇌의 나이가 아니라 생각의 나이,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회춘의 문제일 것입니다. 젊은 꼰대라는 말을 들어봤겠죠? 반대로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80이나 90줄인데도 가슴 한가운데가 젊고 삶으로 충만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길까요?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이 말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나날과 최고의 것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기 시작할 때 삶을 대하는 태도도 늙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지난 기억을 파먹으면서 삽니다. 반대로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라고 치면 정말로 말의 씨가 되어서 앞으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인생의 상수로 대하느냐 아니면 변수로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심지어 마땅히 얻어야 할 것도 항상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은 마침내 꼭 갖게 됩니다.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라는 그 말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에 대해서 감사할 10가지를 잠깐 시간을 내서 마음속으로 열거해 보는 것. 매일 아침에 습관처럼 이렇게 해보자는 내용을 제 전작에서 책으로 썼습니다. 빡빡한 평일 아침에, 그러니까 내 삶의 행복과 부와 성공을 잡으러 가기 전에 삶에서 내가 이미 가진 멋진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 짧은 계산을 아침에 하면 나쁜 하루를 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지난 수천 년간 수십억 명이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맞바꿀 수 있다면 망자는 무엇이든 다 내놓을 것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재난이 닥쳤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 함께 옷 몇 벌만 겨우 챙겨서 뉴 올리언스로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위성사진을 보고서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집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낼 곳과 재산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가족 사진 같은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직업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돌아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것은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귀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값비싼 것과 소중한 것입니다. 집, 차, 옷, 사무실, 일자리 등은 가치, 특히 높은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하며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소중한 것은 가족, 친구, 희망, 목적, 믿음, 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지위나 재산보다 더 심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입니다. 제 결론은 아무리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물건도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생의 보물은 아닙니다. 환산 가치가 큰 소유물인 것입니다. 오히려 값비싼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뉴올리언스의 그 주민과 마찬가지로 정말 소중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재난이나 삶의 위기가 닥쳐야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값어치 있고 좋은 것들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친구가 주는 인생의 보물에 비하면 덜 귀중합니다.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슬퍼집니다. 오늘 하루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 어떤 실마리를 줄지도 모릅니다. 값비싼 것이 내 손에 있다면 물론 즐겨야 합니다. 소중한 것은 더욱 아껴야 합니다. 주차장에를 갔는데 주차된 차들이 전부 바닥에 그어놓은 주차 라인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념이 없는 단 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와서 타인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없이 옆자리를 침범해서 차를 댔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차를 댄 운전자도 다시 자기 옆자리를 자연스럽게 침범해서 들어갔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이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부 엉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중 한 명이 아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처음 와서 차를 댄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공준칙을 지켰더라면 이런 연쇄 반응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온 사람이라도 만약 공간을 좀 남기고 자기부터 다시 제대로 주차를 했더라면 연쇄를 멈출 수도 있었다는 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개념이 있으니까 결코 나쁜 연쇄를 시작하진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연쇄를 멈추는 선택입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식으로 대갚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례함을 정중함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한 행동을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항상 정도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연쇄를 새롭게 시작해보거나 나쁜 연쇄를 내 손으로 끊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로 인해서 더 좋은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너를 살핀다. 너와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주변 사람과 나눔을 가질지 궁리해보세요. 상대를 향한 내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내 자신에 대한 느낌도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눔의 의미와 오늘 하루가 준 여러 가지 선물을 하나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을 남들과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이 또 다른 관건입니다. 제 친구 데브라는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여기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를 떠올려 볼까요? 누가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었나요? 조부모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 친한 친구였나요?
이때는 나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갖는 것이 쉬웠을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식의 반응을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상대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어려운 과제입니다. 누군가가 적대감, 무지, 공포 같은 감정을 품고 나를 공격하면 같은 방식으로 대받아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조건 반사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설령 정당하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이런 식의 반응은 파괴적인 순환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호응하는 사람도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다름 아닌 내가 아는 지배적인 생각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란 바로 긍정적인 사고, 나를 믿는 사고 방식일 것입니다.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최근 조사를 보면 이들 다수가 가지는 특징은 교육, 기술 수준, 직업 윤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뛰어난 비즈니스 리더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그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글을 꾸준히 읽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내일의 그때가 오늘의 지금입니다. 그 정보를 접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보의 가치를 깨닫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과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고 예측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에서 지혜와 리더십이 생깁니다. 천재성이란 단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보는 혹은 주우면 임자인 보물을 발견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보물 찾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보고 들었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물건을 사는데 적당한 돈을 투자해서 옷, 차, 집 등을 새로 산다면 아주 멋질 테지만 거기서 오는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삶을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것에 통제를 당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안전에 대한 과한 투자를 하면 소위 비 오는 날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도 오랜 가뭄을 겪을 것입니다. 우산은 비가 쏟아질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산만 7개를 가지고 있다면 날씨가 어쨌든 너무 과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기억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을 기억한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마법 같은 순간들을 만드는 일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커다란 행복의 배당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신이 바라는 수익을 감안하여 투자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합당한 인생 투자 전략을 짠 뒤 자신의 재원을 세 가지 영역에서 나눠서 분산 투자하고 하루하루 날씨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장기 투자를 하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임무언명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임무언명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 하루 활동은 이것에 준거해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도 바꿔야 하고 머리카락도 잘라야 하며 치과에도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삶의 우선순위에 들기도 하고 밀리기도 합니다.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적어도 우선순위는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빠르게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1. 오늘 단 하나의 일만 할 수 있다면. 2. 나 말고 이 일을 할 다른 사람이 있는가? 3. 이 일을 오늘 끝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4. 이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5. 우선순위 목록에 오른 일들 중 내일, 다음 주, 내년 등 미래의 목표 달성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마음에 단단히 못 박은 뒤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우선순위에 당신을 올리려는 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팔려는 세일즈맨이 될 수도 있고, 소식이 궁금한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집에 놀러 오고 싶은 이웃이나 교류를 원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들은 온갖 일에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해서 다 내 우선순위에 올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우선순위인 게 분명한 어떤 일이 하루 중에 생긴다면 무작정 휩쓸려 하기보다 일단 우선순위 목록에 올린 다음에 그날 일정을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합니다. 하루에 주어진 귀중한 1440분은 1. 놀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 자기계발, 나를 돌보는 시간, 공부, 휴식 등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 그 시간을 쓸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몫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가장 귀중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산, 즉 인생의 하루하루를 투자해야 되는 매 시간, 매 분에 대한 통제권을 곧잘 타인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자유시간은 있어도 공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중에 끝내지 뭐. 그러면 그날의 모든 업무가 순차적으로 밀리고 결국 야근을 하거나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낭비된 업무 시간은 가족과 보낼 시간을 끌어와서 벌충하고, 가족과 보낼 시간은 다시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끌어와서 메꾸고,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낭비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료와 잠시 잡담을 나누거나 게임을 하며 머리를 비우거나 그냥 널브러져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그날의 1440분을 유익하게 쓰는 방식이거나 옳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타인이 그 결정을 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시간과 돈 모두 현명하게 소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기대하지 않고 읽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읽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